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중반이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사이 혹은 내일 미국 연준은 금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에 대한 생각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임박,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야누스. 예,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야누스. 야누스 하면은 이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수와 같은 그러한 신화에 나온 존재죠. 뭐 착한 얼굴도 있지만 나쁜 얼굴도 있는, 이중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요, 긍정적으로는 아니지만도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도 점점 커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아마 언론상이나 또는 여러 경제 관련한 여러 가지 글들에서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메카토리가 비슷합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요,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그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레파토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슈겠지요. 특히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셀코리아, 한국 금융시장에서 탈출 러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증시에, 궁극적으로는 증시의 악재인 것이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13년 전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도표로 연준금리, FF 금리와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빨간색 선입니다. 요거를 이제 도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요 부분, 제 마우스로 노란색을 진하게 칠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넘어서게 되죠. 역전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가 과거에 2005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법 긴 기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5년 7월에는 연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넘어서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요 시기 때요, 여러가지 비관론들 많이 쏟아졌습니다만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시 상황은요,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시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외국인 자금의 이탈, 셀코리아, 요 부분이 가장 큰 그 화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감으로 휩싸일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화면상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2000년대 중반에 주식시장 주가지수 추이와 그리고 외국인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자, 2005년 7월 정도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가운데 이제 까만색 막대 요 부분인데요. 요 이후에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주춤했지만 요 부분은 뭐 셀코리아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예, 대략 한 1년 정도는 애매한 그 매매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꼭 이건 셀코리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난 뒤에 이제 매도세가 강화됐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그 이전에 이어졌던 상승세가 한미 금리가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후에도 그때 당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된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즉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하더라도 바로 금융시장이 그날부터 해서 막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시나리오보다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지금의 탄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거 선례를 봤을 때 당장 수개월 내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기준금리도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는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세가 지속되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괴리가 커지면요. 정말 시장에서 염려하는 자금 이탈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외환시장에서도 여러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요 부분은 이게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뒷면의 야누스의 모습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요. 증시나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실적 장세, 기업의 실적, 기업의 경제 회복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장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견인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증시도 상승하면서 서로 호호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요 뒤쪽 야누스처럼 한쪽 얼굴에서는 슬금슬금 부정적인 그 그림자가 점점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할 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돼서 뭐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요. 특정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제가 글에서도 썼죠.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요. 시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슬금슬금 커지던 야누스와 같은 얼굴이 갑자기 확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닙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체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이 뭐 재작년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평균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연금리는 대출금리는 한 대략 3.5% 정도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해주는 뭐 적격대출이나 이런 거나 하면 3.6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이 한 요 정도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향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보다는 높아지겠죠. 그렇다면은 내년 어느 날은 1%포인트 이상 이보다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금리가 상승하면요, 이자 부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갭 투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뭐 전세금으로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대출이 꼭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3.5%일 때는 한 요 정도라면 점점 이게 금리가 올라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작년에 내년 정도에 1%포인트 정도 높아진다면 그 후에는 만약에 금리가 계속 상승세라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8년 요 사이 보면 그때 당시 대출 금리가 한 6% 가까이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들 많긴 하겠습니다만 좀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라는 점, 요게 기준금리 상승,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고,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완전히 꼭지가 돌듯이 탁 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반대로 예금금리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한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는 한 2%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부담이 그러니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예금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자산임에도 만약에 4%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자산에 굳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갑자기 쑥 쏠려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임계치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될지 모르지만 금리가 상승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가는 거고,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쭉 해서 우리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가면 이 큰 이게 물 담는 곳에 물이 꽉 차다가 어느 순간 탁 되면 이게 탁 물이 쏟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그런 것처럼 물이 차 들어가긴 하는데 임계치까지는 잘 버티다가 어느 순간 확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야누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전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증시도 상승하겠지만 뒤에서는 점점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러브펀드 이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시장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저평가 국가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이게 저평가된 악재성 요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리스크가 최근에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는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적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튼튼하거나 상승 견인하는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데는 저의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는 임계치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시점부터는 갑자기 시장이 180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를 이제 가늠하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늠할 수 있는 자 중에 하나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10년 장기 채권과 그리고 2년 단기 채권의 차이,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그것도 하나의 자, 아이고 제 소품으로 자 준비했습니다. 자라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군중심리입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 겨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 느낌, 그때 투자자들의 광적인 열기, 그걸 기억을 하신다면요. 차후에 한국 증시가 지난 겨울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날, 그 어느 날은 임계치에 다다른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마음의 준비는 한켠에 꼭 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좀 높아심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증시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론의 의견을 피력하다가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그 안전벨트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비관론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시장은 안 올라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 안전벨트를 채워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놀이기구를 놀이동산에 가서 탈 때 아무리 안전한 놀이기구라도 안전벨트를 채우고 있어야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한 거는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가셔야 됩니다. 이자 비용도 문제고요. 차후에는 어느 순간 만약에 갑자기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할 때 생각보다 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기만 해도 안전벨트를 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그리고 차후에 미래 그 어느 날 증시에서 나타날 둠스데이, 디데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부정론이 아니고, 계속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안전벨트는 차고 있자,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